자, 히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 2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에서 이번 시간에 세포의 생명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활동과 에너지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파트가 나와요. 물질 대사하고 관련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과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량과 관련된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물질 대사 파트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단원에서 생물의 특성에서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물질 대사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거든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 크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쌤이 앞글자를 따서 알려줬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한번 해보면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물질이 합성되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합, 동, 흡 이렇게 외우자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분해되는 반응으로 분해되는 반응은 이화작용이고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해서 분이발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합동흡의 합은 무엇이었냐면 합성되는 반응이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화작용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분이발은 분해되는 반응이고 이화작용이고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동화작용의 에너지 출입 과정을 한번 보면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그 다음에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X축과 Y축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동화작용은 합성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은 물질에서 에너지가 큰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 합성이라는 것은 간단한 물질, 즉 저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저분자는 고분자에 비해서 에너지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잡한 물질이라고도 하고 고분자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때 작은 것이 에너지가 작고요. 그 다음에 큰 것이 에너지가 크겠죠. 그럼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작은 물질이 큰 분자가 되는 것이니까 바로 합성되는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합성의 합, 그 다음에 동화작용의 동, 그 다음에 흡열의 흡 해서 합동흡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화작용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이번에는 큰 물질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때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에너지는 방출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해의 분,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이, 그 다음에 방출, 발열 반응의 발열, 발 이거죠. 방출되는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분이 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그래프하고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가 뭐 흡수되느냐 방출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은 동화작용이냐 이화작용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얘를 합동흡, 분리발을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또 문제 유형은 여기에서 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 단백질 합성, 유전물질 합성 이러한 것들은 동화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해와 관련된 세포호흡, 녹말의 소화, 단백질의 소화 이러한 것들은 이화작용이 되는 것인데, 사실 얘를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얘가 나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보면 동화작용에 대표적으로 얘가 나올 수 있는 것은요, 광합성이었죠. 광합성은 반응물이 CO2하고 H2O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광합성의 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화작용이다라고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과정,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화작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단원에서 글리코젠이 되는 반응도 있거든요. 포도당이 모여서 글리코젠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화작용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포도당을 녹말의 형태로 저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성되는 동화작용의 예인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의 반대의 과정은 무엇이 될 것이다? 이화작용이 되는 거예요. 즉,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서 CO2하고 H2O가 되는 것은 세포 호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거,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이화작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를 알아둘 때는 반응물과 생성물 위주로 구체적으로 알아내야지 우리가 지엽적인 것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세포호흡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세포호흡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반응물이 포도당과 산소이고요. 그로부터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이것은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되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화작용이에요. 왜냐 포도당은요 탄소가 6개짜리이고요 이산화탄소는 CO2니까 탄소가 1개짜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물질이 작은 물질이 되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분해작용이니까 이화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잘 나오니까 무엇을 먼저 체크를 해둬야 되냐면 반응물하고 생성물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그림에선 포도당 산소라고 주어져 있지만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역이나 니은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생성물도 이산화탄소와 물 이런 식으로 기역과 니은으로 나와서 매칭하는 문제가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중에 이화작용이다 보니까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즉 발열 반응인데 이 에너지가 방출될 때 어떠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느냐 바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일부 같은 경우에는 ATP 형태로 저장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ATP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인데 ATP라는 것은요, 여기 아데닌이랑 리보스를 합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그 다음에 인산 3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AT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인산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2개라는 의미로 ADP가 되는 것이거든요. 즉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ADP에 무기인산 하나를 추가해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는 것은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인데 그럼 인산결합인데 에너지가 크다라고 해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즉 이 결합 떨어져 있는 인산과 인산 사이에 결합을 만들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받아오는 것이냐 바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에서 즉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열에너지 형태로도 방출되지만 일부 에너지가 남는다라고 그랬죠. 그 일부 에너지는 ATP에 저장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저장된다라는 표현이 ADP하고 무기인산 사이에 결합을 형성할 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헷갈려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 ADP가 ATP 되는 과정은 에너지 흡수고 동화작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고 이 동화작용이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DP가 ATP가 되는 과정 동화작용이 일어나요. 그쵸? 자, 근데 세포 자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지는 이화작용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죠.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인데 그 과정 안에서 또 동화작용이 일어난다고? 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라는 이화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ATP 합성이라는 동화작용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ATP가 필요한데 그 ATP를 만드는 과정은 ADP하고 인산을 합치는 것이다. 그때 이 사이의 결합에는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 흡수를 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로 쪼개는 것이다. 그럼 그때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그 중에 일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ATP는 언제 쓰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다양한 생명활동, 뭐 근육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장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생명활동을 할 때 ATP에서 여기 아까 저장해서 썼던 에너지,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하나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ADP와 무기인산이 되겠죠? 그 과정에 방출되는 에너지로 다양한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세포호흡과 관련해서 생명활동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그 과정이 매우 시험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고요. 함정에 빠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세포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되거나 모두 열 에너지에 저장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일부만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형태로 방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대표적인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 이제 물질 대사의 그 물질 전환과 관련해서 그 지엽적인 문제들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지금 2022학년도 수능 시험에 어떠한 문제가 나왔냐면 이러한 예시가 나왔어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가와 나인데, 가는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과정이고요. 나는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2단원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되는 단백질 합성도 있지만,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기관계에서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배설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함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과정은 동화작용으로 우리가 아까 쌤이랑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고 단백질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합성되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 기억과 같이 가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과정은 동화작용인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지엽적으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과정은 뒤에 나오는 과정 중에 독성을 제거하는, 즉 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뒤에 있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물질 대사의 전환 과정에서 잘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효소가 관여하느냐, 이것을 물어봐요. 네, 이제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라는 물질이 작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이든 동화작용이든 효소가 모두 관여한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물질 대사하고 세포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